제가 연애를 잘 못하던 시기에 제 친한 친구의 여사친을 우연히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서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번호 좀 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연락처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물론 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했지만 상대방도 쿨하게 받아줘서 연락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좋아하냐, 친구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연락을 했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신나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연애 시작하기 전에 설레서 잠도 설치고 거울 보면은 막 웃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3일째부터 연락이 슬슬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답장이 오는 시간도 1시간, 2시간 점점 늦어지고요. 처음에는 에이 아니겠지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날이 점점 지나면서 6시간, 12시간, 하루 이렇게 연락을 안 보다가 결국에는 일십당하고 끝이 났어요. 씹히고 나서도 연락을 더 하고 싶었지만 친구랑 엮인 관계라 그냥 포기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 아프게 그 사람을 보내고 진짜 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연애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실행도 많이 했고 노력을 하고 지금 정도의 레벨이 되니까 내가 그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그땐 그렇게 보내지 말걸. 아, 그땐 이렇게 보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도 파악이 되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과거의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연락이 뜸해지거나 씹히고 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만약 씹히기 전이라고 해도 미리 방지하고 싶다면 꼭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해요. 해야 하는 행동을 통해 플러스 5점을 받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마이너스 20점을 받는 딜교 손해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것만 안 했어도 절반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진정성을 보이지 말라. 이 진정성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마음이 간다, 너가 이만큼 좋다, 너가 생각난다,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 이런 어필하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가 나를 엄청 좋아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써도 괜찮지만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어필은 조급함이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칼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답변도 속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카톡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칼답을 하기 마련인데요. 칼답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같이 걷게 되면 발속도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느린 사람이면 느린 거에 맞게, 빠른 사람이면 빠른 거에 맞게. 카톡도 이런 상황별로 속도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저처럼 연락이 늦어져도 바로 칼답하면서 답장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반대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수연이라는 분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심심할 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수연이가 카톡을 기다렸다는 듯이 칼답이 오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심심할 때 연락 받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심심할 때 연락하면 되겠네? 말 그대로 저의 우선순위에서는 수연이와의 연락이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카톡을 항상 기다리면서 칼답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심심할 때 연락하면 되겠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락을 미루다가 당신을 까먹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빠를 때는 나도 빠르게, 상대가 느리게 할 때는 나도 느리게 말이죠. 1시간 정도 늦게 오면 40분 정도 늦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연락이 재밌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수월하니까요. 이때까지는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다뤘다면 연락이 너무 늦어진 상황이나 씹힌 상황에서 쓰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해야 하는 행동 첫 번째, 진정성을 보여라. 처음에는 보여주지 말라면서 말장난하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처음에 얘기한 진정성은 상대에게 간이든 쓸개든 다 퍼줄 듯이 마음의 진정성을 보였다면, 해야 하는 행동의 진정성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는 느낌의 진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와의 카톡은 매력도 안 느껴지고 재미도 없었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연락이 뜸해지고 일십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건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표정이나 태도, 말투 등 만나서 느껴지는 감정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사실 카톡은 만남을 가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연락이 좀 뜸해졌다. 예를 들어서 6시간 정도 텀이 생긴 경우에는 상대가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본론인 만남을 꺼내보는 거죠.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딱 심심할 것 같을 때, 학생이라면 수업이 끝났을 때, 아니면 연락이 잘 되었던 그 시간에 말이죠. 멘트는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지만 카톡만으로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에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수현 씨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본론을 꺼내는 거죠. 연락이 아예 끊긴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이끌어 가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연락을 하게 된 거라 낯선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꺼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래 알던 사이였다면 수현 씨가 저를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연락만으로는 아직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일십을 당했지만 이렇게 카톡을 보내게 되네요. 저랑 며칠만 더 얘기해 보다가 여전히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시면 그때는 진짜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소개받았다고 생각하고 잠깐 연락해보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연락이 아예 씹힌 상황에서는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보단 연락을 좀 더 이어가 보자. 나도 아직 궁금하고 너의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나는 조금 더 궁금하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진정성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no 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나에 대한 흥미가 아예 닫혔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때는 어떤 경로로 이 사람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상황별로 첫 단추를 매듭 짓는 방법까지 하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진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다른 사람을 찾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우선 상대방은 지금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괜히 더 보내려고 했다가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진짜 높아지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말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간이고 쓸개고 다 퍼줄 듯한 행동과 카톡 속도에 대한 요점은 상대가 관심을 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가 되지 마라 라는 거고요. 해야 하는 행동은 너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흘려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얘기한 부분만 신경 쓰셔도 연락이 끊어지는 일은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만남을 가지기로 했는데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호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상황이 만나기로 했는데 파토를 내버리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가 싫은 건 아닌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진짜 못 볼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혹은 오늘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사회성이 높아서 분쟁을 만들기 싫어서 이런 답변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남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헷갈리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을 믿어야 합니다. 말은 투덜투덜 대면서 약속에 나온다면 약속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고, 말은 상냥하면서 약속에 안 나온다면 약속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큰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은 진짜 큰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은 절대 없어요. 이건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 겪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들고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건지 속상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처음부터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제가 연애를 잘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누가 봐도 정말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을 찾아보고 그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실행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로도 감각적으로도 깨달아 버리게 된 거죠.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제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연애를 성공하는 법, 더 나아가서 정말 멋있는 주체적인 남자가 되는 방법을 싹 다 알려드릴 거예요.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